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심포지움 주제가 프로테인 칩 동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정호 박사님이 저한테 리뷰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리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연사님이 잘 어느 정도 리뷰를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제가 중간중간에 좀 첨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런 종류의 일들이 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덴드라이틱 하이퍼브레이즈된 폴리머가 이제 덴드라이틱 폴리머인데 덴드라이틱 폴리머를 가지고 단백질하고 단백질 모놀레이어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마이크로알레를 만드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DNA 칩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갑자기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프로테인 칩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칩 베이스드 테크놀로지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좀 매시브하게 초보석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자꾸만 칩 베이스 테크놀로지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DNA 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제노마이드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SNP 갖다가 이제 굉장히 매시브하게 초보석으로 분석해내는 기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이너스틱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SNP 분석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멀하고 어노멀한 경우에 컨디션 틀린 경우에 DNA 레벨에서 mRNA 레벨에서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링을 보는 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맞춰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요한 문제 분석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결국 DNA 레벨에서 이상이 있건 정상이건 간에 상관없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다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프로테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프로테인 레벨에서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정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많이 하는 거 드럭 타겟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이너스틱 타겟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테인 레벨에서 우리가 한번 매시브하게 제네식 기술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프로테인, 진 프로덕트가 정말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오모레큘러 리커그니션 프로세스라고 있는데 셀내에서 하는 거, 생체내에서 하는 모든 생명현상이라든지 발생, 문화 모든 것들이 다 프로테인하고 인터랙션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프로테인 DNA, 프로테인 리간드, 프로테인 리셉터, 그 다음에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프로테인 인터랙션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결국은 생체 내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있는 스페시피시티인데 이런 스페시피시티가 결국은 프로테인 리커나이즈하는 그런 에블로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프로테인 리커나이즈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고 결국은 그것이 해결이 돼야지만은 생명 현상이라든지 질병이 왜 발병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바이오마커가 다 찾을 것이냐, 다이너스틱을 뭘로 할 거냐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인터레스트 때문에 결국 이제 프로테인 펑션을 갖다가 혹은 인펙션을 갖다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해보고 싶은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 해야만 되는 그런 스테이지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로테인 엔자임이건 간에 캐릭터라이즈 한다면은 퓨리파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바이오케미컬 프로퍼티를 보는 걸로 끝났는데 그건 그냥 프로테인이 갖고 있는 엔자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캐릭터리스틱에 불과한 거죠. 근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팩트는 생체 내에서 인체 내에서 이 프로테인이나 엔자임이 어떤 거하고 인터랙션 하느냐는 어떤 모레큘을 갖다 리커나이즈 하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자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퓨리파이 해가지고 엔자임의 서브스트레이트 스페시트 같은 쭉 보게 되면 굉장히 브로드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엔자임이 가장 잘 레코그나이즈하는 서브스트레이트는 뭐냐, 이것을 찾게 되면 곧바로 엔자임의 펑션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테인도 우리가 피지컬하게 바이오피지컬하게 갖고 있는 어떤 프로퍼티 말고 이 프로테인이 인체 내에서 생체 내에서 어떤 걸 레코그나이즈하고 어떤 모레큘하고 인터랙션 하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프로테인, 칩베이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좀 의미를 갖게 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칩베이스 테크놀로지를 갖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러한 이게 점점 갈수록 이제 약해지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습을 커버가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서피스에서 굉장히 칩베이스 테크놀로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인모블라 시킨 다음에는 굉장히 넓은 에어리어, 굉장히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레인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인모블라 시키고 다녔는데 칩베이스 테크놀로지가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작은 에어리어에 굉장히 작은 에어리어에 굉장히 작은 에어리어에다가 굉장히 많은 그 프로테인 종류 갖다가 어뢰를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이제 결국은 프로 모le큐를 갖다가 좀 마이크로 어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DNA 칩에서는 주로 이제 패터닝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글래스건 뭐 실리콘이건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이제 핀을 이용해가지고 마이크로 스포트를 이용해서 스파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DNA 모le큐 자체가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스파팅을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 그다음에 양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스페시픽 인텍션을 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DNA 모리큘 같이 그냥 랜덤하게 스파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패터닝하고 마이크로 어레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테인의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생체 내에서 어떤 모리큘하고 인텍션을 하냐. 바이오모리큘 인텍션을 갖다가 바이오스페시픽한 인텍션을 갖다가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프로테인 모리큘하고 인텍션하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옆에 어떤 프로테인 모리큘 다 있으면은 스트레이너즈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센스를 갖다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작은 에어리어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칩 베이스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작은 에어리어에 굉장히 많은 프로테인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프로테인을 갖다가 붙였을 경우에 바이오스페시픽 인텍션이 스트레이너스 없이 잘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칩 베이스 테크놀로지가 되려면 결국은 에피션트한 HTS, 하이스피드 스크리닝 시스템이 되는데 이 경우는 디텍션을 어떻게 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경우에 이제 뭐 플로선스를 갖다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레이블링 가서 그다음에 렌자를 레이블링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HTS 본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매시브하게 초고속으로 포테인 리간다고 인텍션을 갖다가 잘 디텍션 해나갈 거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인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칩베이스 테크놀로지가 잘 처단이 돼가지고 실제로 프로테인의 어떤 프로테인 인텍션이건 프로테인 리간드 인텍션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잘 디텍션할 수 있는 프로테인 칩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프로테인 칩의 뭐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프로테인 펑션 중에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이제 말케미칼한 바이오피지컬한 프로퍼티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프로테인 폴링이라든지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이라든지 포스트 트랜스레이션 모디피케이션 액티베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컨트롤할 때는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텍션하는 프로테인 인텍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프로테인 칩들이 앞으로 만약에 개발이 잘 된다면은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대학에서, 벤처에서 된다면 이것들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은 리스 다음의 시장인 경우에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팩터가 이제 바이오마커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어가서 캔서가 나타났을 때 뭐만 하는 경우에 비해 가지고 어떤 바이오마커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 갖다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 팩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키 팩터가 되는 바이오마커를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한 디텍션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다이너스틱 키트 시장에서 크게 마켓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드럭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 스몰 모리큘 어떤 드럭이건 뭐건 간에 타겟팅이 되는 거는 프로테인 레벨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케미칼 제노믹스라는 케미칼 제네틱스 이런 그
용어까지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교학하는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몰 모리큘의 타겟이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드럭을 디벨롭할 때 이 프로테인, 이 스몰 모리큘이 어느 프로테인에 여러 가지 캐스케이드를 쭉 있는데 어느 프로테인에 작용하느냐, 인텍션 하느냐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갖다 디벨롭하는 그런 스트레인스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사이언스에 나와 있는 트라이버 그룹에서 슬라이드 릴레스에다가 1800개의 그 스파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알데하이드로 코팅된 그 슬라이드 릴레스에다가 이제 DNA 스파크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테인을 갖다가 이제 크로스링킹 시켜가지고 스파크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미용문제들한테 하는 이유가 스몰 모리큘하고 프로테인하고 어떤 프로테인이 이제 스몰 모리큘 타겟이 되냐를 체크해가지고 프로테인 지금 개발한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런 순수한 의미에서 프로테인 펑션을 갖다가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프로테인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어떤 프로테인이 실제로다가 우리가 타겟하면 프로테인하고 인텍션 하냐를 갖다 찾을 때 프로테인 칩들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최경 박사님과 어제 통화를 해가지고 40분 동안 저한테 저는 30분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소통하는데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40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40분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서 30분만 얘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30분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프로테인 집약으로 있어가지고 화가 되는 건 뭐냐 결국 프로테인이 결국 인텍션 해야 되니까 모노레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퍼펙트한 모노레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노레어를 만드는데 그냥 모노레어가 아니고 결국은 모리큘러리 오버라이즈된 네노로다가 왜냐하면 이게 바인딩하는 사이트가 하나로만 규정되어 있고 많은 경우가 그 다음에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스테링넛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가 프로테인을 갖다가 서피스에 솔 서피스에다가 인물화 시킬 때 랜덤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완벽하게 컨트롤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매너로 할 수 있는 모노레 포맷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이어가지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솔리드 서피스 위에다가 프로테인 모리큘 갖다가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모블라 시킨다 뭐 한 몇십 년 들어본 용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인모블라시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뭐 네스토인 엔자임으로 제가 책에서 나와 있듯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인모블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경우는 이런 칩베이스드 테크놀로지를 갖다 염두에 두지 않고 매크로하게 벌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개발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경우는 뭐 케미컬 어서섭션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로스링킹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모리큘러리 오거나이즈된 면으로다가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벌크하게 넣고 그다음에 인몰라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활용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솔리드 서피스 위에 칩을 만드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작은 칩 서피스 위에다가 솔리드 서피스 위에다가 프로테인 모리큘을 갖다가 어떻게 잘 붙여내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펑셔널 머티리얼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이오모리큘하고 솔리드 서피스하고 인터페이스를 시켜줄 수 있는 펑셔널 머티리얼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솔리드 서피스 위에다 어서션 시키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굉장히 플로라 버닝을 하든지 간에 직접 솔리드 서피스에다가 프로테인 모리큘 갖다가 인모블라 시킨다는 경우는 에피션시도 굉장히 남고 그 다음에 바인딩 했을 때 에피션시도 남고 그 다음에 실제로다가 커버리지 되는 그 서피스에 바이오모리큘이 커버리지 되는 커버리지 일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솔리드 서피스하고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샌이라든지 실라 같은 LB 폴리머 그래프팅 레이어 같은 툴인데 저는 이제 주로 말씀드릴 때 이제 덴드라이트 하드 오버에서 폴리머에 덴드리멀을 갖다가 폴리머 그래프팅 레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솔리드 서피스하고 프로테인 모리큘하고 인텍션을 인터페이스를 시켜주는 그런 모리큘을 사용하게 되는데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테인 칩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non-specific protein binding 이건 NSB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어야 되고 스트링 인더런스가 막아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서브스텐스 개념이 이제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페시피케이션을 갖다가 이제 잘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써있는 이런 스페시 프로테인 바인딩이 미니마이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그 바인딩이나 액티브 사이트, 에피탑이 그 서피스에 익스포즈된 상태로다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테인이 굉장히 큰 모레킬이기 때문에 옆에 프로테인 모레킬이 있으면 스트링드스가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덴스하게 컴팩트한 모놀레어가 좋은 게 아니고 옵티멀하게 바인딩할 수 있는 그런 덴서티가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프로테인 칩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코어 테크놀로지가 되는 것이지, 슬라이드를 했으면 솔리드 서피스에다가 프로테인을 갖다 스파트로 찍었다. 그것이 중요한 얘기죠. 그건 언제든지 이런 기본이 되는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찍을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런 일들이 많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그 파워 랜드리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20년 전에 지금 합성이 된 건데, 방사선들다가 뻗어나간다는 이거 좀 덴드라이트 하이퍼볼리스 폴리머인데, 이 경우에 이제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 모노디스퍼스한 매크로모리클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호모지니티가 뛰어나고, 폴리머인 폴리머지만 이런 스페이크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레큘 하나 갖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그 나노 스트럭처 갖다 만드는 빌딩 블록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생물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그 바이오 컴팩터도 있다든지, 이게 지금 퍼스트 제너레이션인데, 퍼스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엔드로 아미노 터미네이션인데, 만약에 하프 제너레이션을 끝나게 되면 카복식으로 터미네이션 됩니다. 그래서 카복식으로 터미네이션 되는 경우는 우리가 펑셔널라이즈가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아미노로 터미네이션 되는 경우에도 펑셔널라이즈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가 서피스 갖다가 펑셔널라이즈를 가지고 솔리드 서피스하고 프로테인 모리큘 갖다가 인터페이스 시키는데 굉장히 적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덴드라이틱 폴리머는 20년 전에 합성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케미스트리 관점에서, 그다음에 나노 카탈리스트 관점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이쪽 바이오 생물 관련돼 가지고 거의 사용된 예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이런 장점들을 갖다가 찾게 되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실제로 솔리드 서피스에 프로테인 모리큘하고 프로테인 모리큘 갖다 이제 인터페이스를 시키는 그런 그 폴리머 그래프팅 레이어로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 시도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골드 서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 서피스에다가 프로테인 모리큘 갖다가 이제 굉장히 스페셜 오더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블 한 방법으로 지금 인터페이스를 시켜주기 해가지고, 알칸사울 분갈을 해가지고, 셀을 만들죠. 셀프 어셈블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이제 덴드리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덴드리머 모델을 갖다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프로테인 모델을 갖다가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방법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경우에 그 골드 서피스 쓴 이유는 이게 이제 일렉트로 케미컬하게 혹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에스펠링해가지고 얼마만큼 바인딩이 되어 있느냐가 알기해가지고 우리가 비아코아에서 나오는 비아코아를 쓰고 있는 비아코아를 써가지고 이제 부족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골드 서피스가 필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데하이드 터미네이션 된 글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 터미네이션 된 글래스를 쓰게 되면 이건 쌤이 필요 없이 직접 글래스에다가 덴드리머의 모노를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똑같은 거의 비슷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꼭 골드를 써야 되는 그런 그 방향성은 없는데, 분석의 편의성을 가져야 되는 골드 서피스 써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모노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갖다 시켜다가 프로테인 C부다가 앞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마이크로 컨택 프린팅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마이크로를 갖다 한번 갖다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 보여드릴게요. 플랫폼 테크놀로지 많이 해가지고, 결국 프로테인 모리큘 갖다가 이제 덴드리머 위에다가, 덴드리머 모놀레어 위에다가, 모놀레어 위에다가 이제 커플링을 시켜야 되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하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골드 서피스에다가 알카
알카스타를 분절해가지고 쌤을 만든 다음에 덴드리머 모노를 갖다가 만들어요. 이 경우에 이제 자세히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카복실 그룹으로 터미네이션 된 알카스타를 분절을 갖다가 펜타플로로페놀로다가 에스터로다가 이제 액티를 시켜주게 되면 이 에스터가 이제 덴드리머가 아민 터미네이션 돼 있으니까 아민하고 에스터가 미크로파이너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덴드리머의 모놀레가 알카스타르구에 쌤 위에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몰프 갖다가 이제 모디피케이션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이 경우에는 그 덴드리머가 아민으로 터미네이션 됐기 때문에 결국 쉽게 커플링할 수 있는 것은 알데하딘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모델 쓸 때는 우리가 이제 GOX가 글라이코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아이레트로다가 옵텐 시키게 되면은 카바 알데리가 만들어서 아주 굉장히 쉽게 심플하게 이미 커플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뭐 지금 저번에 그 컵스 나가는 애가 말했듯이 안티바디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쉽게 안티바디 같은 경우 다 글라이코 프로테인이고 그다음에 아이레트 가지고 옥센 시키게 되면은 카바 알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덴드리머 위에다가 모놀레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그 안티바디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그다음에 결국 안티바디에서 그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 카바 알데를 만들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실험한 거에 의하면 어느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오리엔테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다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바디 마이크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될 거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제네코 같은 경우에는 이컬라이의 모든 ORF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안티바디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는 프로테인이 굉장히 핸들링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프로테인이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 프로테인에 대한 안티바디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티바디에 마이크로를 만들어서 그와하고 인터랙션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티바디 마이크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게 실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플랫폼, 덴드리머 모노레를 갖다 만드는 플랫폼이 굉장히 안티바디 마이크로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쓰는 대로 모디피케이션을 시킨 다음에 프로테인하고 이미 커플링이 해가지고 사이드 스페셜하게 커플링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간편하게 소리 서피스 위에 프로테인의 모놀레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저희들이 좀 뭐 여러 가지 시험하다가 모놀레어도 만들고 뭐 멀티레어도 만드는데 멀티레어 만드는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칩에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에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바이오 센서를 만들다고 치더라도 에어리어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 센시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엔자임 로딩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엔자임 로딩을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레이어로다 계속 쌓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건 안 좋은데 레이어 바이 레이어 디포지션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엔자임 덴드리머를 쌓고 그다음에 다시 또 엔자임을 갖다 붙인 다음에 다시 또 덴드리머를 해가지고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다가 이제 덴드리머를 갖다가 이제 빌딩블록을 써가지고 굉장히 작은 면에서 엔자임의 로딩량을 갖다가 이제 레이어가 증가하게 들어가지고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바타마 트랜스포션이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멀티레이어뿐만 아니고 모노레이어, 글루코스 옥시드 모노레이어의 경우에도 굉장히 혼합이 되고 그다음에 액틴 컴포넌트 필름이 얻게 되는데 이걸 갖다 이제 일렉트로 케미컬하게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은 그런 시간에 레이어가 증가하더라도 거의 리니어하게 캐탈리틱 시그널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가 증가하더라도 이게 페로신을 가지고 사이클 볼타곤하고 생겼는데 레이어가 증가하더라도 퍼메빌리티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솔루션 속에 있는 페로신이 전극까지 전자를 갖다가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퍼메빌리티가 레이어가 증가하더라도 감싸지 않는 얘기가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그 일렉트로 케미컬하게 카네틱 분석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해보니까 스퀘어 센티미터당 그 GOX가 1.8 곱하기 10^-12 몰 정도가 액티브하게 이 정도의 양이 이제 거기에 커버리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양이면은 60 내지 70%의 글루코스 옥시데이즈가 액티브한 형태로다가 커버리 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놀레어가 만들어졌다 하면은 케미스트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피스의 한 50% 정도가 커버리지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놀레어가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GOX라는 오버라이징 형태로다가 모놀레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플랫폼 2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좀 더 스페시픽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아까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덴드림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덴드림을 모듈을 만든 다음에 이 덴드림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펑셔널하이즈가 쉽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덴드림을 갖다가 바이오틴으로다가 펑셔널하이즈 한 다음에 바이오틴하고 아비딘 커플링은 굉장히 어소시에이션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커플 중에 가장 강한데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5습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이 경우에 덴드림 모노를 만든 다음에 바이오틴 모노를 모디파이해가지고 아비딘 모노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실제 플랫폼을 쓸 건 뭐냐면 아비딘 모노를 갖다가 만들고 이 아비딘 모노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바이오모리큘 안티바디도 좋고 어떤 프로테인도 좋고 바이오틴으로다가 모디파이 한 다음에 커플링 시키게 되면은 아비딘 바이오틴 커플링 해가지고 아비딘 레이어 위에 프로테인 모레큘에 모노를 갖다 덴스하게 컴팩트하게 우리가 이 아비딘의 농도만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서피스에서의 덴스를 갖다 조절하면서 우리가 모노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봤던 건데 이제 아까 봤던 플랫폼 많이 나오는 게 플랫폼 테크닉 2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거의 비슷합니다. 볼 서피스에다가 쌤으로다가 알칸사이로 쌤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는 로켓 운데카노 에시드 11개짜리 파워를 갖고 있는 알칸사이로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펜타포로 페로 가지고 액션 시킨 다음에 덴드리모의 모노를 갖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덴드리모 아미드를 갖다가 다시 바이오틴에다가 컨트롤라이즈 한 다음에 바이오틴하고 인텍션하는 아딘을 갖다가 아니시켜가지고 아딘의 모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일렉트로케미칼 프로세스라든지 에스크라 가지고 분석하는 행정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일렉트로케미칼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쓴 방법은 뭐냐면은 덴드리모에다가 바이오틴을 모디파이 한 다음에 만약에 아비딘이 바인딩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글루코스 옥세이드 갖다가 시간을 진행해서 써가지고 솔루션에 넣어주게 되면은 글루코스 옥세이드의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일렉트론이 골로 서비스가 전달해가지고 헤파리틱 시그널이 나오게 되죠. 반면에 만약에 아비딘이 바인딩 돼가지고 스트레이팅으로서 나타나게 되면 즉 실딩이 일어나게 되면은 글루코스 옥세이드가 솔루션에 있는 글루코스 옥세이드가 이 덴드리모 모노레어 위에까지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렉트론 미디에이션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시그널이 일렉트로케미컬한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시그널이 얼마나 들어가지고 이 아비딘 레이어가 얼마만큼 형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일렉트로케미컬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백그라운드 사이클릭 볼타모람이고 예를 가지고 아비딘으로 바인딩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글루코스 옥세이드가 아비딘 덴드리모 모노레어까지 접근해가지고 헤탈리틱 시그널, 일렉트로 헤탈리틱 시그널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아비딘을 반응시킬 경우에는 아비딘이 쉴딩이 돼가지고 블루 옥세이즈가 솔루션 상태로부터 덴드리모 모노레어까지 억세스가 안 되니까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블루 옥세이즈를 시그널 제너레이터 쓰게 되는데 농도에 따라가지고 시그널이 나오는 것이 틀어지기 때문에 블루 옥세이즈를 갖다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비딘의 농도에 따라가지고 즉 아비딘이 얼마만큼 쉴딩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안비례 해가지고 카탈리틱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비딘을 농도를 잴 수 있는 아비딘 어피드 바이오 센서를 쓸 수 있고 반면에 아비딘 모노를 갖다가 플랫폼을 쓸 경우에 아비딘의 농도를 갖다가 아비딘이 얼마만큼 커버리지 시켜주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래저래 케미컬한 방법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아비딘 모노레어의 농도를 갖다가 덴시티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케미컬하게 글루코스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이제 시그널을 내리게 되는 경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글루코스 옥세이즈의 커버리지가 2.58 시그널 12몰 per 스퀘어 센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로부터 측정된 표시된 그 아비딘의 서피스 커버리지가 얼마냐면 2.8까지 2.8에서 3.6까지 시그널 12몰 이 정도는 60 내지 10%의 서피스가 아비딘 모노레어로 만들어진 걸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딘을 갖다가 FITC로 레이블링 해가지고 플로선스 프로포로 레이블링 한 다음에 이제 컴퓨터 마이크로스코프를 찍게 되는 유시다가 이제 덴드리몬을 갖다가 바이오틴에다가 모디파이 한 다음에 프로포로 레이블링된 아비딘을 갖다가 첨가하게 되는 유시다가 굉장히 덴스한 아비딘의 이미지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비딘을 처리하지 않고 랜덤하게 BSA 같은 프로테인 같은 첨가했을 때 레이블링 된 것 같을 때 거의 원스페이스 프로테인 바인이 거의 없는 그런 것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모노를 맞을 뿐만 아니고 이 덴드리몬 자체가 원스페이스 프로테인 바인을 갖다 굉장히 미니마이즈하는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다가 아비딘하고 바이오틴하고 인터액션하는 것 갖다가 이제 좀 더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아니죠. 아비딘을 갖다가 이제 아비딘은 FITC로 레벨링하고 반면에 이제 바이오틴은 TMR 로다는 계통의 하우스에서 다이를 가지고 이제 레벨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로 바인딩하게 가지고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갈 때는 플래시라고 해가지고 플로우스에서 레저넌스 에너지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틀린 에미션 스펙트럼을 보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FITC가 그린 플로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 라이트로 엑사이트를 시키게 되면 이 경우에 이제 그린에서의 그린 에미션이 나오게 되는데 그린 컬러가 나오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TMR로 레블링된 바이오틴을 갖다 반시키게 되면 여기서 나온 그린 라이트가 TMR을 갖다가 엑사이트를 시켜가지고 TMR의 에미션이 나오는 TMR은 지금 레드 플로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아비딘만 있는 경우에 그린이 나오게 되지만 여기는 아비딘 위에다가 TMR로 레벨링된 바이오틴 갖다가 반시키게 되면 아까 같은 프레색이라 가지고 레드 플로스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아비딘 위에 바이오틴이 굉장히 잘 인텍션이 이어가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 비주얼라이즈 이런 프로세스 에너지 트랜스퍼링이어가지고 안착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아비딘이 바이오모리큘이 지금 서피스 위에 바인딩이 된 것 갖다가 스펠 가지고 서피스 플라즈마 레저넌스 가지고 이제 실제로 콘티케이션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전 덴드리몬 모노를 갖다가 이제 바이오틴에다가 펑셔널라이즈 한 다음에 PBS 버프에다 워싱을 하고 그 다음에 아비딘 갖다 넣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아비딘 바이오틴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A경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비딘을 넣지 바이오틴이 없는 경우에 이제 아비딘을 갖다 넣어가지고 아비딘이 정말로 덴드리몬 모노레오이 얼마나 non-specific 바인딩을 이제 측정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바이오틴으로 펑셔널라이즈 되지 않은 덴드리몬 위에다가 아비딘 보내기 경우는 바이오틴에다가 펑셔널라이즈 된 덴드리몬 모노레오 위에다가 이제 아비딘 보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하게 인텍션을 하는 것 같다가 직접 에스프라이팅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 아비딘 양을 쓰다 보면 밀리미터 스퀘어 밀리미터당 5나노만 바인딩이 돼가지고 실제로 볼리 서피스의 커버리지가 90% 정도가 지금 아비딘으로 커버리지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높은 커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쓴 폴리머인 덴드리몬을 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탱글된 폴리머인 폴리에르라이나 폴리에라이신 같은 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이런 인터페이스 쓰지 않고 인터페이스 폴리머를 쓰지 않고 곧바로 골드 서피스에 쌤을 만들고 직접 소프트를 갖다가 커플을 시킨 경우가 있다는 점 비교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이믹스 같은 회사에서는 폴리에라이신하고 피자하고 섞어가지고 이런 블랙스에다가 인탱글드 폴리머를 만든 다음에 이제 노스페셜 프로테인 바인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틸 프로테인이 얼마나 같은지에 대해서 보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은 똑같습니다. 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덴드리몬 모노레를 갖다 만든 다음에 여기다 바이오틴에이션 켜가지고
아이딘이 얼마큼 프로파하고 레벨링 아이딘을 갖다 바인딩시켜서 얼마큼 나왔나 체크한 거고 이 경우에 이제 인탱글드 된 폴리머의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셈을 만들고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이제 바이오티나이징 시키고 안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티나이징 시킨 다음에 프로파로 레벨링 된 아이딘을 갖다 바인딩시켜가지고 시키다가 얼마만큼 인탱글드 된 폴리머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아이딘이 갖다 바인딩 되느냐 갖다 컨텐츠도 아니고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스코포칼로 스코포칼 마이크로스코프를 찍는데 이 경우에 저희들이 주로 쓰고 있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 데드라이머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만든 경우 이 경우에 폴리 라이신을 갖다 이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 폴리 R을 안 이용하는 경우 그래서 non-specific protein binding은 이것도 굉장히 적지만 이 경우가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작은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바인딩하는 인젝션 모델은 다른 인탱글된 미니어 폴리머에 비해 굉장히 덴스한 아비딘의 그 레이어를 갖다가 형성하고 있다는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갖다 에스페를 이용해가지고 시키다가 얼마만큼 바인딩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논스페시픽 프로테인 바인딩이 얼마나 갖다가 컨테이스트하게 부족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이제 데빌몰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이오티네이션 된 것은 이 정도 수익이라는 시키다가 아비딘이 바인딩한 것은 다른 그 인탱글된 폴리머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 골드 서피스에다가 직접 시타민 셀이라든지 그다음에 에틸라민을 가지고 커팅시킨 다음에 커팅시킨 거에 비해 가지고 역대이 덴드리머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인터페이싱을 통해서 프로테인을 갖다가 셀 서피스에 커팅시키는 것이 훨씬 더 non-specific 프로테인 바인딩 디펜스 같고 다른 역할의 방법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커버리지 같은 바인딩 되는 양이 굉장히 많다 프로테인 많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프로테인 모노를 만들 경우에 덴스하게 혹은 컴팩트하게 프로테인 모노가 만들어질 때 이게 너무 덴스하게 되면은 프로테인 모레큘끼리의 인텍션 스트레스 히너스 때문에 도리어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실제로다가 이제 이런 바인딩 레벨을 갖다가 조절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조건 덴스한 프로테인 모노를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어느 정도 덴스를 갖다 조절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그 옵티멀하게 서로 바이오모레큘러 인터랙션을 갖다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키 팩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우리가 그 컴퓨터 마이크로스코프와 그다음에 SPR 결과를 보게 되면은 바이오티닐 리간드가 펑셔널 그룹이 그 서피스 익스포된 것을 즉 바깥으로다가 많이 노출된 것이 실제로다가 아비딘 인텍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 서피스에 노출된 펑셔널리티가 중요한 것이다. 인탱글드 폴리머인 경우에는 아멘 그룹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티네이션은 많이 되지만 실제로 바이오티네이션 되면 바이오틴 펑셔널 그룹이 폴리머 안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서피스에 노출된 바이오틴 펑셔널 그룹은 굉장히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피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실제로 바이오틴하고 인텍션 아비딘의 옵티멀 바인딩을 갖다가 조절하는 중요한 키팩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들이 이제 그 실제로 그러면 이게 그 서피스에서 바이오틴의 그 바이오틴 리간드의 어떤 그 덴시티가 얼마나 중요한을 갖다 보여주는 개념인데요. 이게 지금 그 하버드에 있는 그 데이터는 하버드에 있는 그 와이사이드로 했을 때 보고하는 것인데 그냥 셈 위에다가 알칸사일 셈 위에다가 프로테인을 갖다 커플시키게 되니까 너무 덴시티가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랜덤하게 프로테인이 붙게 되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테인이 많이 붙어있게 되면 그하고 바인딩하는 프로테인들이 서로 스트레스 힌더스에 일어나가지고 별로 많이 안 붙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믹스 셈이라고 해가지고 알칸사일 길이가 틀린 걸 갖다가 섞어가지고 알칸사일 중에서 길이가 긴 거에만 펑셔널라이즈 돼가지고 그 펑셔널라이즈 된 부분에만 프로테인이 붙도록 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결국 믹스 셈을 이용해가지고 서피스의 바이오틴의 그 덴세트를 갖다 조절한 경우인데 그래서 덴세트를 갖다가 여기서 1나노그램, 스퀘어 밀리미터, 다음에 2, 3, 4, 6, 7, 8 바꿔가면서 아비딘이 얼마만큼 바인딩이 갖다 체크해보니까
믹스선을 쓴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바이오틴 농도에서 세츄레이트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인더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이오틴 농도를 갖다 조금만 증가시키더라도 스트레인더스 때문에 아비딘이 도리어 바인딩을 못하고 바인딩하는 아비딘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 같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폴리엘 아이신 같은 경우에는 이 믹스선보다 훨씬 더 옵티멀 바인딩하는 레인지가 넓은 것 같다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덴드리머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믹스셀이라든지 폴리엘 아이신에 비해 가지고 바인딩되는 아비딘 양도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피스에 펑션화되어 있는 바이오틴의 농도가 굉장히 넓더라도 바이오틴 농도가 2 나노그램 퍼 스퀘어 밀리미터 정도까지 되더라도 스트레인더스를 갖다 받지 않고 아비딘이 잘 인펙션 한다는 것 같다 보여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서피스의 펑셔널을 갖다가 서피스의 펑셔널 댄스를 갖다가 조절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단점인데 덴드리머를 쓰는 경우에는 덴드라이트 폴리머를 갖다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넓은 레인지에서 펑셔널을 갖다 조절해 주더라도 스트레인더스가 없이 아비딘을 갖다가 바인딩 시켜주다라는 것이 중요한 발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펙티브한 아리안 커버리지가 바이오틴 펑셔널 그룹의 굉장히 브로드한 레인지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피스에서의 바이오틴 농도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바이오틴하고 인텍션하는 아비딘의 농도를 갖다가 우리가 바이오틴 농도를 갖다 조절하는 데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테인 마이크로를 갖다가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이 마이크로 컨택 프로틴하고 지금 소프트 리소그래피라고 해가지고 그 소프트 리소그래피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힘들기 때문에 하버드에 있는 그 와이사이드 그룹에서 이제 PDMS 스탬프라는 것도 이용해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저희 그 방법에 따라가지고 이 마이크로 패터닝 하는 것 같아가 지금 시도했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쓴 거는 앞서서 저희들이 개발한 덴드리머를 갖다가 덴드리머 폴리폴링 해가지고 패터닝에 이용했다는 것 뿐이고 나머지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크롬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만든 다음에 PDMS 프리폴리머를 넣어가지고 PDMS 스탬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탬프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엘라스토머이기 때문에 굉장히 플렉서블한 고무인데 폴리머인데 이게 이제 한 번 찍고 뭐 계속 찍을 수 있다는 거죠. 포트 리소그래피를 한 번 한 다음에 계속 리소그래피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똑같은 한번 패턴을 뜨게 되면은 이 패턴을 갖다 또 있는 그게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무도장이라고 가지고 거기다가 잉크를 붙여가지고 찍듯이 우리가 덴드림을 갖다 붙여가지고 찍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갖다가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스탬프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실험실에서 큰 장비라든지 비용을 갖다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런 크롬 마스크라든지 레슨을 만드는 방법을 주위에서 해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50만 원만 주면 자기들이 이제 캐들 중에가지고 그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에 해가지고 크롬 마스크를 갖다가 만들 수 있거든요. 비용이 뭐 6만 원 정도 수익이면은 그다음에 PDMS 프리폴리머 같은 경우는 싸기 때문에 쉽게 패턴을 할 수 있는 스탬프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게 되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골드 서피스에다가 알칸사이온의 문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PDMS 스탬프에다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덴드리머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찍게 되면 덴드리머에 문 올리다가 이 패턴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 펑션화이즈 해가지고 포트를 붙이게 되면 이 패턴대로 프로테인의 마이크로레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만든 처음 시도한 마이크로 어레이, 마이크로 패터닝 한 방법, 마이크로 패터닝하고 포텐 어레이로 만든 건데, 이 경우는 지금 사이즈가, 이 픽셀 하나 사이즈가 100마이크로미터 수준이고, 간격이 50마이크로미터 수준이고, 이건 포지티브고, 이건 네거티브고, 마스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경우고, 이 경우는 이제 더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픽셀 사이즈가 50마이크로미터고, 이 간격이 25마이크로미터. 포지티브 네거티브 두 개의 마스를 만들어가지고, 포텐, 마이크로 패턴이 나오는 포텐이 마이크로 어레이를 만든 건데, 이게 지금 F라고 써있는 것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위드스가 1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1 마이크로미터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마이크로 레인지에서 레졸루션을 갖고 있는 가릴 수 있는 패터닝 방법이다. 마이크로 레인지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 뭐 4x4만 지금 써봤지만은 이건 뭐 우리가 캐드용이라 가지고 만드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250mm, 360도 여러 가지 패턴을 갖다가 자유제대로 만들 수 있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는 대로 그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에서 굉장히 다이몬 때문에 패턴을 갖다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FITS로 레벨링된 RBD이 바인딩된 경우인데 RBD 바인딩된 경우하고 RBD 바인딩되지 않은 그 부분하고 굉장히 레졸루션이 좋다는 것 같다가 저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갖다가 좀 정리를 하려면 우리가 저희 개발한 엠브리머라는 하이퍼블레트 폴리밍을 가지고 프로틴을 갖다가 커플링 시키는, 인물화 시키는 방법에서 플랫 테크놀로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쓰다가 엠브리머의 모노레를 만들고 세우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무하이퍼 프로테인 같은 경우 안티바이오를 갖다가 모디파이어 가지고 코어 아이데이트로다가 모디파이 한 다음에 카바 알데를 만들어가지고 이 카바 알데하고 엠브리머의 아미 그룹하고 이밍 커플링을 만들고 굉장히 쉽게 블라인드 프로테인 예를 들면 뭐 안티바디의 모노를 갖다가 만들 수 있고 이 만들어진 모노를 갖다가 아까 같은 패터닝을 하던 혹은 뭐 스파터링을 가지고 스파팅을 하든 상관없이 마이크로 오레를 갖다가 쉽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플랫폼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플랫폼 테크놀로지 좀 더 스페시픽하게 바인딩을 주기해가지고 RBD 데빌 모노를 만든 다음에 이걸 바이오틴으로다가 펑셔널라이즈 한 다음에 바이오틴하고 스트롱 인텍션을 갖는 아비딘의 모노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비딘 모노를 갖다가 플랫폼으로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딘 모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프로테인이든 간에 바이오틴을 모디파이어가지고 바인딩시키는 굉장히 스트롱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모레클에 모노레를 만들 수 있고 결국은 뭐 모노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아까 같은 방법으로 밴드리머의 패팅을 통해가지고 스파팅 할 수 있는 아비딘 모드를 만든 다음에 이거 원하는 프로테인을 갖다가 바이오티네이션을 해가지고 스파팅 할 수도 있고 아까 같은 방법으로 패터닝 해가지고 마이크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플랫폼들을 갖다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테인 모델을 갖다가 이제 프로테인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시간에 이런 제가 컨클루전을 생략하고 그래서 이 일을 주로 한 친구가 지금 윤현철 박사는 지금 박사과정을 끝내고 지금 액트리에 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금 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바이오칩을 하겠다고 기도를 전화가지고 그쪽에 가 있고 그 다음에 훈명 학생하고 훈명 학생이 지금 박사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훈 학생하고 박사과정이 있는데 마이크로에 만들고 그 다음에 SPR 이용해가지고 바인딩 되어 있는 코드를 갖다가 어세이하는 컴퓨터를 했고 이건 지금 빅데이식을 하고 옛날에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